안녕하십니까, 번개손가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무겁지 않은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기타 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저번에 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핸드폰으로 수음을 하다 보니 톤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지는 않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얘기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좀 악당처럼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톤이 안 좋은 이유,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우리 그 기타 치시는 분들 톤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이 톤을 내기 위해서 이 기타를 사보고 저 기타를 또 구입을 하고 또 어떤 장비가 좋다고 해서 어떤 장비 또 사고 계속 투자는 하고 있는데 좋은 소리는 나지 않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계속 에릭 존슨이 좋아서 에릭 존슨 시그네처 기타를 샀다가 에릭 존슨 장비들을 샀다가 막상 테스트 해보니 에릭 존슨 톤은 간데 없고 존 페트루치가 좋아서 어니볼 기타를 샀다가 뭐 또 크게 투자를 해서 메사부기 마크 시리즈 이런 앰프를 사가지고 막상 쳐보는데 존 페트루치와는 다르고, 자,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래서 사실 그 장비들 바꿈질 한다고 그런 아티스트와 비슷한 근접한 톤을 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톤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쉑터 HW3 CTM 이 제품 가지고 사실상 재즈도 할 수 있고 블루스도 할 수 있고 메탈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어울리는 톤으로 말이죠. 기타나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비는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겠어요. 각 장비들이든 기타들이든 간에 일정 레벨 이상만 된다면 충분히 여러 장르에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그 전제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용 톤과 레코딩 할 때 쓰는 스튜디오용 톤은 개념 자체가 다른 톤입니다.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음원을 듣지 않습니까? 어느 기타리스트가 정말 사운드가 좋은 것 같아서 최대한 이 기타리스트의 사운드와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레코딩을 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라이브 때 써보니까 너무 하이도 많고 너무 선명하고 모든 부분이 다 과해요. 그래서 그 톤을 쓸 수가 없었다. 혹은 라이브 때 자기는 그나마 기타 톤을 좀 잘 잡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 톤을 그대로 내 앨범에도 넣고 싶어 해서 연주를 했는데 저음도 너무 많고 너무 흐리멍텅하고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이브용 톤과 스튜디오 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사실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레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자,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톤으로 메이킹을 해서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녹음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음원을 들어보면 그 소리가 안 납니다. 물론 달라질지언정 그 음원에 맞는 적절한 톤이 나온다면 기타리스트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겠죠. 엔지니어의 역량이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의 톤이, 그 기타리스트의 톤이 어떤 이펙팅을 거쳐서 어떤 EQ잉을 거쳐서 저렇게 재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밖에 몰라요. 만약 기타리스트가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겸하고 있고 프로듀싱까지 겸하고 있다 한다면 어떻게 톤 메이킹 하는지 자기가 직접 만지니까 알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레코딩 할 때 스튜디오를 뭐 한 프로, 두 프로 빌려가지고
이제 레코딩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음원들 요 정도 식으로 맞춰 주십시오. 레퍼런스를 보통 엔지니어한테 던져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이제 엔지니어는 그러면 이런 톤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막 이렇게 사운드 메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는 자신의 기타 톤이 음원으로 나올 때 얼만큼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라이브 톤과 레코딩 톤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출발 선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좋은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기타를 이제 배우시고 이제 어느 정도 공연도 조금씩 하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사운드가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팀 소리 좋은데? 이렇게 느껴질 만한 팀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인 밴드분들, 취미 삼아서 하시는 이런 분들 공연 가서 보면 사운드 좋은 팀들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기타 톤이 어떤 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타 톤이 어떤 기타 톤이 좋은 기타 사운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영역이기도 하고 다 개인 취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기본 수학의 정석처럼 특별하게 뭔가 가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사운드는 정말 메탈에 특화된 톤인 것 같아. 그런데 그룹 사운드에 정말 잘 어울려. 요 정도. 이 사운드는 정말 팝 음악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룹 사운드 내에서도 잘 어울리고 이런 톤들이 좋은 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좋은 기타 사운드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연장 가서 기타 사운드를 우리가 들어보죠. 물론 그 마이너한 팀들 말고 우리 국내에서 혹은 국외의 유명한 밴드들의 사운드를 들어본단 말이죠. 하지만 그조차도 가공된 톤이에요. 엔지니어들이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준 톤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그 공연에 가서 듣는 기타의 사운드 요런 것들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공연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베이스 소리, 그 다음에 드럼의 킥, 그리고 스네어 소리, 그 다음에 건반의 소리 요런 소리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한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기타 사운드를 좀 우리가 걸러서 듣기는 힘들단 말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좋은 기타 톤을 우리가 직접 알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죠.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좋은 기타 톤을 들어볼 만한 상황이 잘 발생되지가 않아요. 물론 기타리스트들, 많은 훌륭한 기타리스트들이 주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연주를 실질적으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꾸 자주 듣다 보면 좋은 기타 톤에 대한 개념은 생기겠죠. 이런 톤인 것 같아 라고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 사실 좋은 기타 톤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그 듣고 저장해온 그런 느낌의 사운드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기회가 잘 없다는 거. 그래서 메이저 팀들의 공연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은 톤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톤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앰프나 이펙트의 노브들을 돌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돌려봐야 어떤 기타 톤이 좋은 톤인지 모르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톤이 1이면 1에 근접하게 톤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1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좋은 톤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기타 톤이 어떤 톤인지 어떤 톤이 좋은 기타 톤인지 알아야 결론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역별 특성을 조금 안다 칩시다. 앰프를 이리저리 만져봐가지고 베이스를 올리면 저음역 쿵쿵거리는 소리가 올라가고, 미들 노브를 올리면 중음역
꽁꽁꽁꽁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앞으로 사운드가 확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트래블 영역을 돌리면은 깽깽깽깽거리는 소리가, 귀를 찌르는 소리가 올라가고. 자, 이런 특성을 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타 톤의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앰프 노브를 돌려봐야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공연장, 메이저 팀들의 공연장, 요런 데를 자주 가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좋은 톤을 알았어요. 공연장도 다니고 머릿속에 내가 그 바라는 기타 톤은 나의 기타 톤은 이런 사운드였으면 좋겠어 라는 게 머릿속에 이제 정립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EQ, 베이스 미들 트래블 혹은 더 깊이 들어가서 각 대역별, 요즘 EQ들 있죠. 100Hz, 200Hz, 400Hz, 600Hz, 800Hz, 1kHz, 2kHz, 4kHz, 8kHz, 16kHz 대역들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대역별 특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사운드 메이킹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역을 올리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 대역을 낮추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무조건 많이 만져보고 많이 들어보고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대역 특성을 모른다면 사실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EQ 대역 특성을 알기 위해서 EQ를 하나 구입하시던지, 아니면 멀티 이펙터에 밴드 수가 많은 EQ를 이용하시던지 해서 계속 올렸다가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그 대역별 특성을 파악해 보시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이펙터 체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펙터가 연결되어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좋은 사운드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금액을 2천만 원을 들여서 페달보드를 엄청나게 크게 최고로 비싼 장비들로 해서 장비를 가져왔단 말이죠. 다 이제 요거를 앰프 인풋에 딱 연결을 합니다. 기타를 칩니다. 소리가 이상해요. 어떤 걸 만져야 될지도 몰라요.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소리는 노브를 돌리면 돌릴수록 소리는 달나라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펙터 사용법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펙터 체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각 이펙터의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앰프를 쓴다 한다면 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으로 드라이브 사운드 내려 하지 마십시오. 좋은 앰프가 자신한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샬 하이게인 앰프, 뭐 오렌지 하이게인 앰프, 아니면 정말 나는 돈 많아, 뭐 예를 들어서 ENGL 아니면 메사부기 아니면 DJL, 이런 하이게인 앰프들 가지고 있다 칩시다. 거기에 그 앰프를 쓰는 이유가 뭐죠? 그 앰프에 드라이브 사운드를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굳이 앰프 헤드만 300만원, 400만원 혹은 500만원, 600만원 하는 앰프를 들여놓고 자신의 페달보드에 있는 오버드라이브 혹은 디스토션 페달로 드라이브 사운드를 내고 있다. 이거는 악기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앰프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 앰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메이킹해서 자기만의 사운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앰프를 쓰는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펙터라도 앰프의 리얼 드라이브 사운드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앰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내기를 위해서는 이펙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모든 이펙터들을 직렬로 연결시켜 놓고 인풋에 또 꽂아 넣는다. 그러면 기타 소리 엉망진창 됩니다. 잡으면 잡은 대로 엄청나게 생겨요. 이펙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항체란 말이죠. 저항을 거치면서 사운드는 손실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 흔히 톤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손실된 톤은 무엇으로 발생되느냐? 노이즈로 만들어져요.
노이즈가 엄청나게 심하게 생기고 사운드는 정말 개미 똥구멍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이펙터 연결 방법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필터류, 그 다음에 와우 페달, 필터류, 그 다음에 드라이브 페달은 앰프의 앞단에 걸려야 돼요. 4cm, 4 케이블 메소드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미지 파일도 있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cm을 써서 드라이브 페달은 앞서 설명한 와우 페달, 필터류, 그 다음에 뭐 노이즈 게이트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컴프레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요런 것들을 앰프 앞단에 걸어야 돼요. 앞단에, 기타 다음에 바로. 그리고 앰프로 돌아가고 앰프 인풋으로 꽂아지고, 앰프 뒤에 보면 리턴이 있단 말이죠. 리턴에 모듈레이션 계열, 그 다음에 공간 계열, 요런 것들이 걸려서 다시 앰프의 샌드에서 그 모듈레이션 계열, 공간 계열들 연결이 되고, 거기서 나온 케이블이 다시 리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달보드를 짜면 길다란 선이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 케이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좋은 사운드 내기가 힘들어요. 이 이펙터 체인만 잘 지켜도 사운드는 어느 정도 장비가 좋다면 어느 정도 좋은 사운드가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펙터를 만지는 방법들을 알고 계신다면 더 좋은 사운드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거, 페달보드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장만해 놓고 막상 공연장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어떤 거를 밟을지 몰라서 탭댄스들 추고 계세요. 물론 프로 영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인 밴드분들,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루프 페달 사서, 물론 금액이 좀 더 들겠죠. 각 신호들 전부 다 주고받아서 그 멀티 이펙터 패치 이용하듯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공연하는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복잡지 않다, 그러면 내 발 하나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지만 공연할 때 톤을 굉장히 여러 번 교체를 해야 되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이펙터들만으로 만들어진, 구성되어진 그런 페달보드들 쓰시면 답이 없습니다. 공연 안 돼요. 연주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그 페달들 일일이 제때제때 밟으면서 연주를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이펙터 노브들 돌리는 방법들도 이제 배우셔야죠. 그런 것들 많이 돌려보시면서 사운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펙터 노브 많이 돌리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톤이 너무 바뀌어져서 예전의 톤을, 그나마 예전의 톤이 들을만 했는데 이거 바뀌어지면 소리 완전히 변하면 어떻게 하지? 겁먹고 못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돌려보셔야 됩니다. 이 조합 다 해보셔야 돼요. 조합하실 때마다 정말 독특한 톤들을 다 찾아내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각 이제 오버드라이브면 오버드라이브, 그 다음에 디스토션이면 디스토션, 이런 질감이 어떻게 다르고, 그 다음에 리벌브는 어떻게 만지니까 사운드가 얼만큼 촉촉해지고, 딜레이는 어떻게 쓰니까 너무 막 메아리가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줄이니까 듣기 괜찮더라. 요런 느낌의 이펙터들의 특성도 다 공부를 하시고 다 만져보셔야 돼요. 사운드 메이킹, 기타 사운드 메이킹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면요,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갑니다. 기타 연습할 시간도 없이.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영역이 기타 사운드 메이킹 영역이에요. 정말 시간 많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장비를 바꾼다고 좋은 톤을 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타를 20대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타를 30대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깁슨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팬더를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 소리들을 낼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POD HD 500X예요. 그런데 사운드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 들었을 때. 아직까지
POD HD 500X를 쓰고 있느냐? 하지만 제 사운드 들으면 사람들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이펙터, 멀티 이펙터들 사면 너무 디지털적인 사운드가 강해. 그리고 한 2, 3개월 있다 팔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적어도 1년 이상 이 이펙터를 깊이 파고들어서 탐구를 하면 정말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어요. 자, POD HD 500X의 사운드. 소리 좋아요. 웬만한 리얼앰프 사운드만큼 소리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비 바꿈질 많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장비가 조금 구식이고 너무 딸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요즘에 분들이 쓰는 그런 괜찮은 장비다 한다면은 그 장비만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연습법, 일단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기타 톤을 계속 완벽히 들리는 것과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톤 메이킹 연습 방법입니다. 물론 그 톤을 라이브에서 쓰지는 못해요.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듣기 편한 사운드로 만들어 주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먼저 내가 지금 음원에서 듣고 있는 이 좋은 기타 톤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장비로. 하지만 그 사운드에는 드럼 소리와 베이스 기타의 소리가 합쳐진 소리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사운드를 조금 걸러서 들으실 수 있는 능력도 조금 기르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좋은 기타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많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 좋은 사운드의 기준을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장비를 자꾸 바꿈질 하려 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만져보면서 그 장비의 뽕을 한번 뽑아 보시라는 거. 요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모두들 기타 잘 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